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기소된 지 3년여 만으로 검찰이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의 90% 이하인 주택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가 올해 절정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고, 경찰은 오는 7월까지 특별 단속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북한과 연계된 해커 조직들이 지난해 16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액수의 가상화폐를 해킹해 훔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 하원은 김정은 위원장을 범죄자로 명시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사흘 동안이나 집에 홀로 방치됐던 2살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 엄마인 20대 여성은 돈을 벌기 위해 집을 비웠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이 여성을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 축협이 직원 3명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뒤 이 돈으로 무허가업자에게 맡긴 공사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돈을 빼돌렸다는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처분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도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며 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입춘이 내일 오전까지 이어진 뒤 점차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조국,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임용되어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자체는 처음에 총장님이 지시를 내리셨습니까?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가 없죠.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관직을 고사했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금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장관 취임을 전후에 이뤄진 대대적인 검찰 수사로 기소된 지 3년여 만입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말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기소된 지 3년 2개월 만입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표적 수사로 단정하고 모든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작년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에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기소까지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조 전 장관 혐의의 핵심은 아내 정경심 전 교수와 마찬가지로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입니다. 딸 장학금 명목의 뇌물수수와 사모펀드 비리 의혹, 또 자택과 동양대 PC 반출 등 증거 조작과 은닉, 별도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구체적인 혐의로만 따지면 12개에 달합니다. 정 전 교수가 이미 대법원에서 딸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만큼 이와 관련한 조 전 장관의 공모 범위를 재판부가 어디까지 인정할지도 쟁점입니다.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의 유죄 확정 이후에도 공모 관계를 부인해왔습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을 수락한 후과가 상상을 초월했다며 그간의 삶이 생지옥 같았다고 최후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3년 만에 재판 마무리했는데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검찰 징역 5년 구형했는데 이에 대해서 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아들 입시 비리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감찰 무마 의혹에 연루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도 함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3년 넘게 이어진 법적 공방 속에 담당 재판부가 교체되기도 했던 만큼 법원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사회를 덮은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른바 조국 사태죠. 검찰 개혁 과제를 안고 법무부 장관에 지명됐지만 자녀 입시 비리부터 감찰 무마 의혹까지 모두 12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논란과 사퇴 또 기소까지 5개월을 이준엽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서해 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서해 맹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읊은 시 구절로 출사표를 던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런데 풍파는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적임자로 내세웠지만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이른바 조국 사태가 시작된 겁니다. 첫 번째는 사모펀드 논란이었습니다. 10억 원 넘는 돈을 투자하신 판단 근거가 무엇인가요? 국회 청문회에서 소상히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어 불거진 딸 조민 씨 관련 의혹. 의대에서 유급되고도 장학금을 받았다는 논란과 함께 제1저자 부당 등재를 비롯한 자녀 부정 입학 논란이 불거지며 비판 여론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제 가족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절차적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내세우지 않고 국민들의 질책을 받고 또 받겠습니다. 더 많이 질책해 주십시오. 대학교 안에서 내로남불을 비판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딸의 학교에서 윤리위까지 열리자 조 전 장관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명 18일째부터 시작된 대대적인 압수수색. 가족과 동생 전처의 자택, 의혹과 관련된 학교와 기관의 사무실까지 대상만 70여 곳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조 전 장관 의혹이 전국의 소용돌이가 되면서 청문회보다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이목이 최고조로 쏠렸습니다. 저의 많은 한계, 흠결,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야 될 일을 함으로써 그러한 실망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부인 정경심 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라며 조 전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지명 한 달 만입니다. 저는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완수하고자 합니다. 취임 이후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고 오히려 나라 전체를 조국 이슈로 뒤덮었습니다. 조국 수호를 외치는 서초동 집회, 조국 반대를 부르짖는 광화문 집회. 우리 사회는 둘로 갈렸습니다. 결국 조 전 장관은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지명된 지 67일, 장관직에 오른 지는 36일 만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이렇다고 윤석열 당시 총장이 이끄는 검찰 수사가 멈춘 건 아닙니다. 아내와 동생이 연이어 구속됐고 조 전 장관은 포토라인에 서기를 거부해 비공개로 검찰에 나가 진술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 전 장관 본인도 구속 갈림길에 섰지만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수사 넉 달 만에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혐의는 11개. 그 다음 달 감찰 무마 혐의로 추가 기소되며 12개로 늘어났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봤고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며 반발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경찰이 지난해 7월 경찰청에 전세 사기 전담 수사본부를 설치한 뒤 지금까지 전국에서 1,941명을 검거했고 이 중 168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6개월 동안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한 결과 모두 618건을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전국에서 집 6,100여 채를 사들인 뒤 무자본 갭 투자를 해온 6개 조직이 포함됐습니다.
깡통 전세 등 전세 사기로 피해가 확산하자 정부가 매매가의 100%까지 전세금 반환 보증을 하던 것을 90%까지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안심전세 앱을 출시해 집주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정한 전세가를 제공해 전세 사기를 방지할 예정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이른바 깡통 전세 등으로 인한 전세 보증 사고액은 1조 2천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전세 사기 검거 건수도 3배 이상 급증했고 공인중개사가 가담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특히 집값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신축 빌라에서 집값의 100%까지 가입 가능한 전세금 반환 보증을 악용해 깡통 전세를 양산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보증 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보증 대상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하고 시세 부풀리기를 차단하는 등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튼튼하게 보완하여 전세 보증금을 활용한 무자본 갭 투자를 근절하겠습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유예 기간을 부여합니다. 가격 등 전세 관련 중요 정보를 투명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안심전세 앱을 출시해